안녕하세요. 12월 23일 오후 5시 예보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구름의 영상들을 좀 보시면요. 이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각각 구름대들이 잘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해기차이한 눈구름대들인데요. 서해상에 비해서 동해상은 우리나라 그 동해 남쪽에 의한 저기압까지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구름이 서해상보다는 좀 더 잘 발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이 대륙 고기압이 이렇게 위치를 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상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찬 공기들이 확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기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대륙 고기압들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동해상과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츰 이 형태는 내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고기압이 좀 더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고기압의 특성이 맑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안정한 기단 속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복사냉각, 구름이 없기 때문에 복사냉각 효과 때문에 기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낮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일사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즉 일교차가 오늘보다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날씨는 대체로 좋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이슈 사항은 없지만 다만 새벽에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지금 습한 지표면에 있는 그 물방울들이 이 기온이 떨어짐과 동시에 응결이 되면서 안개가 이제 내륙 쪽에 많이 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지표면에 붙어 있는 안개 부분이 수분을 작용을 해서 이 빙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위험하겠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도로 부분과 같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지든지 대형 교통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큰 기상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 외에 지금 기타 과거 동영상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춥냐라는 하는 질문이시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왜 이렇게 눈이 안 내리냐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능력껏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치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은 지난 11월 내내 있었던 그 대기 상층 지상으로부터 약 10km 부근에서 불고 있는 바람에 대한 평년 대비 그림입니다. 일단 이 화살표들을 보시면요. 이 11월 달 또는 12월 달까지 불었던 바람의 방향들이 대체적으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주로 보시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수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색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풍속의 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30년 평균 자료에 비해서 이때 자료가 풍속이 어땠느냐라는 건데요. 노란색은 평년보다 바람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파란색은 바람이 약했다는 거죠, 풍속이. 자,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는 노란색 영역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구역은 평년보다 11월 달에 불었던 12월 달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은 대체로 이랬고 여기에서 분포하는 풍속들은 평년에 비해서 좀 더 강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 한대제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한대제트는 우리나라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행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있는데 이렇게 사행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북쪽에는 찬 공기가 이 제트를 뚫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대기 상부 저쪽 북극 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기 꽤나 어려운 대기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기 상층부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못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바다를 좀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평년 대비 해수면 온도의 비인데요.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다 해수면 온도가 높았다는 구역입니다. 자, 그림에 한눈에 보시듯이 지금 이제 11월 달 자료인데요. 11월 달 내내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았다는 얘기죠. 몇 도 정도 높았냐면 0.5도에서 약 1도가량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뭐냐면 해수면 바닥 쪽에 있는 공기들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돼서 이 상승한 공기들은 어디론가 떨어지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중에 우리나라 쪽에 떨어진 요 지역,
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하강류에서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는 고기압이 있는 지역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죠. 여러분들 겨울철이 되면 이와 같이 아까 보셨던 한대제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찬 고기압 못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이 남쪽 부분이 쉽게 변질이 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었던 이 고기압이 이 높은 이 해수면 온도 때문에 만들어진 상승이 하강하는 그 지역에 매칭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했다는 거죠. 이동성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지표면 부근에 있는 찬 공기들이 유입되는 걸 또 한 차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상층부도 찬 공기가 한대제트에 막혀서 못 내려오고 지상부는 저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한 번 더 막아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한파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좀 꽤나 까다로운 그런 형태가 됐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지금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강수일수를 바라보면 평년보다 그렇게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건 전 지역이 다 비가 내렸던 날이 많고 눈이 내렸던 날은 거의 적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됐냐면 최근 한 20년 동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눈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강수 현상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눈이 자주 내리지 못하고 비나 진눈깨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갔던 1개월 전망을 보면요. 1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평년보다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눈이나 비가 섞여 내리거나 조금 더 비의 비중이 많을 수 있고요. 1월 하순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러한 기압계가 조금씩 변해서 이제는 평년과 비슷한 조금 추운 기온의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회적으로 지금보다는 눈이 좀 더 자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